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킨케어는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누가 뭐 좋다 그러면은 그게 뭔데 싶고 또 나한테 더 좋은 스킨케어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게 또 궁금해져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성, 수부지, 지성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을 하는데 근데 또 연령대별로 좀 도드라지게 특징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령대별로 어떻게 스킨케어를 하면 좋을지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제가 몇 년째 꾸준하게 써오고 있는 라네즈의 크림 스킨 더불어서 슬리핑 마스크 팩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인데 단순히 크림 스킨 좋아요 보다는 크림 스킨을 연령대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조합해서 써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연령대별로 어떻게 스킨케어를 접근하면 좋을지 이게 조금 느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유튜브의 연령대별 스킨케어 방법 출발! 10대, 20대, 30대, 40대 이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각 연령대별로 피부 특징, 그리고 스킨케어 방향, 스킨케어 루틴 제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대 피부 특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10대는요 그냥 문제성 피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였고 누가 한마디라도 할까 싶으면 꼭 한마디를 듣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대의 피부 특징은요 저처럼 문제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문제성 피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10대들이 유분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거리는 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본 시선인데 나이가 어릴수록 광이 나는 것보다는 좀 보송한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송한 거를 10대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미지 차이가 있기는 해도. 그리고 저의 문제성 피부였던 10대 시절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저처럼 문제성 피부를 갖고 있는 10대는요 소수예요. 그래서 그 문제성의 정도가 있기는 하나 10대 중에는 어쨌든 그 문제성 피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10대의 스킨케어 방향은요 소량의 유분의 킥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 유분은 싫은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분이 없을수록 기름을 더 뿜어낸다. 그래서 결국엔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유분을 적절하게 얹어줘야 그 유분이 과하게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나에게 적절한 유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어렵고 또 10대는 스킨케어를 해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유분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유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얼굴에 또 바로 문제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10대는 너무 무겁게 스킨케어 하지 마세요. 수분 위주로 케어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수분 위주로 스킨케어 하세요지 수분으로만 스킨케어 하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결국엔 유분이 좀 필요하긴 하다. 그리고 굳이 기능성이 들어있는 앰플, 에센스 뭐 이런 거는 필수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바르고 싶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엄마 화장대에서 조금 이렇게 뺏어갖고 좀 발라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10대를 위한 스킨케어 루틴 제안합니다. 나는 크림 하나만 바르면서 스킨케어 단계를 줄이겠어. 요렇게보다는 줄이시더라도 토너, 로션 요렇게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크림과 로션의 차이는 제형감의 차이예요. 난 좀 가벼운 거 원한다 하면 로션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눅진하고 꾸덕했으면 좋겠어 하면 크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또 로션, 크림 이 이름 따라서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원하는 제형감이다. 토너 단계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닥토. 10대에게 닥토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유분량이 더 많고 또 문제성 피부로 인해서 뭔가 각질도 더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을 정리해주는 행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질 제거 기능이 들어있는 토너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거를 사용을 해주실 때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횟수를 제한을 해주세요. 그것도 내 피부를 내가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내 피부가 좀 못 버티는 것 같아 하면 2, 3회에서 더 줄여주시고 코 옆 이런 데에는 하루만 지나도 난 쉽게 꺼끌꺼끌해지는 것 같아 하면은 코 옆에만 횟수를 조금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닥토는 크림 스킨 닥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는 아무리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도 발라주는 유분의 양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유분의 킥을 소량으로 주는 방법. 크림 스킨을 솜에 확 부어서 묻혀주세요. 그리고 결 방향대로 살짝 닦아내줍니다. 여기에서 세게 닦아내면 안 돼요. 얼굴을 빡빡 솜으로 닦아준다고 해서 내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적절하게 크림 스킨을 내 얼굴에 좀 발라준다 하는 느낌으로. 근데 곁들여서 한 20-30%는 결 정리 눌러준다 이런 느낌으로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귀찮다고 막 바바바박 닦기보다는 이왕이면 미간이랑 코 옆에 이런 코너진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손끝으로 살짝 2-3번씩만 만져주시면은 훨씬 더 이쪽이 정돈이 잘 돼요. 그리고 10대 분들 중에 기름은 막 엄청 나오는데 입가에 막 부옇게 된다든지 각질이 막 코 있는데 뜬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게 각질 제거가 안 돼서가 아니라 보습으로 각질을 눌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특히 앞으로 다가올 가을,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크림 스킨을 솜에 듬뿍 묻혀서 이렇게 지나가주는 거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바로 크림 우다다닥 바르지 마시고요. 좀 겉에를 살짝 말려주세요.
이렇게 겉에를 살짝 만져주다 보면은 피부를 손으로 만졌을 때 조금 이렇게 쫀득하게 따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줘야 이 스킨 단계하고 크림하고 찹쌀떡같이 딱 붙으면서 유분도 좀 덜 올라오게 되고 얼굴 당기는 느낌을 느끼시는 10대 분들도 그것도 완화될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림 스킨을 솜으로 닥토를 해준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도의 크림으로 덮어주면 끝! 밤에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 하셔도 좋고요. 조금만 더 스페셜하게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역시나 솜에 크림 스킨 팍팍 묻혀서 닥토 살살 해주시고 물리적인 손의 힘 너무 세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라네즈의 슬리핑 마스크팩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바슬마도 괜찮고요. 워터 슬리핑 마스크, 시카 슬리핑 마스크 다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10대 분들은 시카 슬리핑 마스크 되게 선호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진정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연령대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그러면 라네즈만 써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슬리핑 마스크팩을 쓰고 계신다면 그것도 너무 좋아요. 제가 왜 슬리핑 마스크팩을 추천을 드리냐면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제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유분이 많고 문제성 피부인 사람들이 덮어 씌우는 시트 마스크팩의 형태를 썼을 때 이상하게 더 문제가 일어나는 경험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림처럼 발라주는 슬리핑 마스크팩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또 다른 팩의 형태를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물로 씻어내는 워시오프 타입의 팩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크림 스킨, 라네즈의 슬리핑 마스크팩 이렇게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번들거림은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자는 동안에 유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바르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기름으로 번들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스킨케어가 잘 되어서 뭔가 건강한 느낌으로 유분과 함께 그 스킨케어의 그 반질반질함이 올라오는 그런 걸 아침에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묘한 차이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스킨케어 정리합니다. 킥으로 살짝 유분을 주자. 근데 그 방법은 크림으로 가는 것보다 액상 보습제로 조절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면 크림 스킨 같은? 그 다음 20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피부 특징. 20대 피부의 특징은 20대 초반, 20대 중후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20대 초반은 10대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는 그 문제성 피부가 되게 심했다면 20대 초반에는 그 난리가 나 있는 게 큰 변화는 없지만 더 짜잘짜잘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홍조, 동반한 거 이런 건 비슷했다. 근데 이제 20대 중후반이 가게 되면은 유분량은 아무래도 좀 줄긴 줄어요. 그렇다고 메이크업 했을 때 번들거림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역시나 번들거림이 싫고 그런 특징들은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당기기 시작한다? 그 20대 중후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후반으로 갈수록 뭐지? 왜 나 이제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예민하신 분들은 요거까지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20대의 스킨케어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10대보다는 20대는 유분량을 조금 더 늘려도 된다. 10대 때 해왔던 엄청 가벼운 그런 스킨케어를 20대 때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오히려 건조해서 피부가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건조해지니까 각질 올라오죠. 그 각질을 벗겨내야 되는 줄 알고 벗겨내죠. 그러면 장벽도 무너지게 되죠.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빨개지고 더 자극감 느껴지고 따가워지고 이런 계속 악순환. 저는 토너와 크림 사이에 서서히 에센스, 앰플, 세럼 이런 걸 넣어주는 거를 권합니다. 자,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 제안합니다. 20대 스킨케어 루틴은 문제성 피부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안을 해드릴게요. 건성, 수부지, 지성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나눠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스킨케어의 핵심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문제성 피부의 20대 그건 저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속에서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겉에서 케어를 해줘도 참 쉽지 않은 이런 분들에게도 유분은 필요합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유수분 밸런스에서 유를 빼버리면 이 보습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는 더 힘들어하고 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수분 밸런스를 쉽게 맞추기 위해서 크림 스킨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유분을 주게 되면 피부가 또 밸런스가 안 맞아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횟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한다 치면 일주일에 14번의 스킨케어를 하게 되잖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각질 토너로 닥토 하는 걸 권장드리고 7-8번 정도는 크림 스킨으로 닥토 그리고 나머지 횟수는 크림 스킨으로 흡토를 추천드립니다. 흡토는 이렇게 두들겨주는 건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횟수를 기준으로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피부의 두께와 장벽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피부가 이걸 잘 버텨내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각질 토너 닥토, 크림 스킨 닥토, 흡토 요 횟수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성 피부를 갖고 있는 20대 에센스나 앰플이나 세럼 요거 꼭 발라주세요. 기능성 들어있는 거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가격대가 너무 좋게 기능성 들어가 있는 앰플, 에센스, 세럼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셔도 좋고 나는 기능성 아직은 쓰고 싶지 않아 하신다면 그냥 수분 위주의 앰플, 에센스, 세럼 써주셔도 좋습니다. 왜 이걸 써주면 좋냐면 중간에 에센스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쫀쫀함도 더 달라지게 되고 단단함도 좀 더 느껴지게 되고 그 건조함이 오는 걸 더 막아줄 수가 있어요. 크림 스킨으로 물 쌓았죠? 조금 더 점도 있는 에센스 쌓았죠? 그 위에 찹쌀떡같이 크림 발라놨죠? 얘네들끼리 피부 위에 붙어져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외부 공격에 와도 조금 더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문제성 피부의 20대들은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스가 잘 맞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대신에 너무 오일리한 에센스 세럼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문제성 피부를 가진 20대는 토너, 에센스, 크림 이렇게 써주되 토너 단계에서 각질 토너, 크림 스킨을 병행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닥토와 흡도의 횟수를 내 피부에 맞게 조절해서 써준다. 그리고 20대 피부, 그렇게 문제성 피부는 아닌데 일반적인 피부라고 할게요. 이런 분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유분 올라오는 거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건조하고 피부에 따라서는 기미 잡티도 고민인 분들, 이런 분들은 문제성 피부 20대보다 닥토의 횟수를 조금 더 줄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건조함 많이 느끼는 20대는요 크림 스킨 진짜 들이부어보세요. 이거 진짜 건조함 한 큐에 해결됩니다. 제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속건조에는 크림 하나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액상 제형으로 보습을 넣어줬을 때 건조함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부의 20대는요 그냥 토너, 에센스, 크림 요거 편안하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너무 건조할 때 크림 스킨을 들이부어라. 쉽죠? 아니 오늘 크림 스킨 광고라고 너무 크림 스킨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이 크림 스킨을 부어가지고 건조함을 해결을 했다. 이런 분들 여러분 손 좀 들어주세요. 저의 이런 후기를 느끼신 분들이 꽤 많음을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그 후기 봐도 그런 내용 많을 거예요. 속건조를 잡아냈다. 역시나 10대와 마찬가지로 크림 막 이런 거 가벼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크림 스킨 톡톡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르고 끝내보세요. 그냥 크림 스킨으로 장벽 케어 되면서 데일리하게 피부 컨디션 유지해주면서 메이크업 하는데도 괜찮고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대도 좀 뭔가 피부 케어를 스페셜하게 해보고 싶다. 그때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 슬리핑 마스크팩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언니가 오늘 왜 이렇게 광고템을 자꾸 이렇게 하냐 할 수 있는데 또 광고니까 여러분들께 광고템을 확실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네즈의 슬리핑 마스크팩은요 이것도 안티에이징 기능이 들어있어요.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뭐겠어요? 슬로우 에이징이잖아요. 목소리 좀 낮죠? 이 슬로우 에이징이 20대 때부터 해주잖아요. 좀 다르긴 달라요. 내가 30대 중반이 돼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막 너무 딥하게 하려고 하면 와닿지도 않는데 거기에 돈 쓰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밤에 그냥 잘 때 마지막에 이 슬리핑 마스크팩을 팍 그냥 발라봐. 그리고 마무리로 크림 스킨 쫙 뿌려봐. 그거 장난 아니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탱실탱실함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또 20대 때 30대 언니들이 막 추천하는 거 나도 써보고 싶어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 슬리핑 마스크팩을 얼굴에 발라. 그리고 마사지를 싹싹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손을 이렇게 줘가지고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준다든지 미간도 꾹꾹 눌러주고 요 광대도 요렇게 해주고 요거를 좀 꾸준히 습관화 해주잖아요. 그럼 얼굴에 탄력이 달라요. 그러면 20대 단골 질문. 크림 스킨 써주고 에센스 써주고 크림 써주고 슬리핑 마스크팩 한 번씩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개기름이 좀 안 올라오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걸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나이대에서 올라오는 유분 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확실히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줬을 때 메이크업 지속력이 좋아지고 메이크업 단계에서 유분을 잡아주는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걸 써줬을 때 유분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더하자면 너무 건조함을 느끼는 20대 분들은 크림 스킨, 에센스, 크림 발라주시고 그 위에 슬리핑 마스크팩 얹어주시고 크림 스킨으로 한 번 더 촥 마무리하는 거 요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그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확 탱실탱실 올라간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피부 20대 스킨케어 정리를 하자면 토너, 에센스, 크림을 써주는 요 3단계의 스킨케어 필요하고요. 에센스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성 넣어주세요. 미백, 기미 잡티 이런 거 넣어주실 수도 있고 장벽 강화를 더 해주는 그런 거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크림 스킨의 활용도가 더 넓어지는 나이대다. 그 다음에 30대 피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피부 특징은요. 20대 때까지 좀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문제성 피부 있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게 돼요. 물론 뭐 원래 좀 쏘쏙쏘쏙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보이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그렇지만 다른 고민이 뭐냐. 이제 기미 잡티가 올라오시는 인구가 좀 더 많아지고요. 역시나 이 탄력. 이게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그냥 거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왕지성이에요 하시던 분들도 건조함을 대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메이크업하면 유분은 안 올라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메이크업하고 유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30대가 되면 이 광채처럼 유분이 되게 예쁘게 어우러지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요. 30대 스킨케어는요. 무너지지 않게 평소에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핵심 중에 핵심. 물론 절 연령대에서 피부의 장벽은 너무나 중요하겠으나 뭔가 이 30대가 되면 몸의 면역력도 확실히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왜 면역력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은 따라오면서 같이 안 좋아지는 게 피부예요.
그래서 30대 때 저는 크림스킨 또 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후룩후룩 쓰면서 내 장벽을 케어해줄 수 있는 이 기본 탭 그냥 편안하게 장벽 케어 들이부어주면서 하세요.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0대 스킨케어 루틴은 어떻게 가면 되느냐? 사실 30대쯤 되면은 나한테 맞는 스킨케어는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어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20대 내내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 루틴 샤워하고 나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먼저 머리를 좀 닦아주거든요. 그러고 바로 머리 못 말려요. 왜냐면은 몸도 얼굴도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때 크림스킨은 얼굴에 막 해주고요. 몸에도 막 그냥 발라줘요. 미스트도 괜찮은데 제가 임신 출산 겪으면서 몸이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크림스킨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막 발라주고 몸에도 막 무다다닥 발라주고 그 다음에 머리 말려보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말리는 동안 이 건조함을 얘가 좀 잡아줘요. 왜냐면 몸에 또 크림을 바른 다음에 얼굴에 바르려고 하면 저는 꼭 손을 씻어야 돼요. 왜냐면 몸에 바르는 그 크림이 얼굴에 닿았을 때 혹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근데 얼굴에 쓰는 거를 몸에도 썼기 때문에 내가 손 안 씻어도 되죠? 그리고 머리 말리고 나서 이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스킨케어 그냥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크림스킨을 막 바른 다음에 바디크림을 얹어주면은 크림스킨하고 바디크림하고 만나가지고 이 쫀쫀함과 보습감이 더 오래 지속되고 또 크림 많이 바르면 옷하고 막 이렇게 비벼져가지고 되게 끈적거리고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크림스킨을 발라놨기 때문에 크림을 너무 끈덕지거나 무겁게 안 발라줘도 돼가지고 옷에 막 부대 끼게 끈적끈적해지고 그런 현상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대가 되면은 뭔가 삶이 조금 더 바빠지고 정신이 더 없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케어 중요한 거 알지만 귀찮아가지고 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런 걸 더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늘 바슬마 요 바슬마를 크림스킨을 섞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한번 발라보세요. 이게 되게 스페셜하게 케어를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면서도 안티에이징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 진짜 얼굴이 맑으면서도 이렇게 탱실하게 차오른 듯한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매일매일 사용해주셔도 되고요. 크림까지 다 바르고 스페셜 케어처럼 그냥 팩처럼 확 얹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슬리핑 마스크팩은 소개를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거는 왜 여러분들께 광고 제품으로 선택을 하게 됐냐면 일단 딱 열었을 때 향기가 오늘 내가 스페셜 케어를 해주는구나 싶은 그 느낌이 확 와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거나 씻어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셜 케어는 해주는 느낌은 향으로부터 확 오는데 발랐을 때도 소르베 같은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또 느낌도 괜찮아. 그러면서 얼굴에 얹었을 때 너무 무겁거나 그렇지도 않아. 근데 유튜브가 평소에 추구하는 꾸덕한 그런 질감을 어느 정도는 내줘. 그러니까 얘를 바르면은 좀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찹쌀떡같이 쫙 붙는 그 느낌 때문에 뭔가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얼굴에 그 붙이는 시트 마스크 특히 겔 타입을 붙였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도 영향을 이제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니즈는 있었는데 이게 슬리핑 마스크팩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스킨케어를 정리를 하자면 10대에서 20대까지는 닥토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해줬다면 그 나이대보다는 흡토, 먹여주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스킨케어를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성 앰플, 에센스 다 자유롭게 사용해주시고 스페셜 케어까지 하시고 싶다면 마스크팩을 마지막에 얹어주고. 자, 그리고 40대 이상 피부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까지는 그래도 각질 제거도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40대 이상 나이부터는 각질 케어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좀 더 얇아짐을 느끼게 되고 더 민감해지고 뭔가 빨개짐도 더 느끼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탄력이 달라짐을 느낀다 이런 거를 언니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르버분들 중에서도 40대 이상의 언니분들이 계셔요. 그치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 40대 이상 스킨케어는 우리 엄마 뭐 사주지? 우리 엄마 스킨케어 방향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지 이렇게 참고하실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40대 이후의 스킨케어 방향은요. 제가 30대까지는 오일리한 제품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았는데 40대 이후부터는 페이스 오일, 오일 함량이 많은 에센스 앰플 이런 거 참 잘 맞습니다. 오일 성분이 무조건 보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일이 들어갔을 때 뭔가 만족감을 느끼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 제거가 그렇게 막 급박하게 필요한 피부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주 1회, 2주에 1회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스킨케어를 경험한 경험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제형 좀 써주시면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루틴은 어떻게 제안드리냐면 마스크팩을 주 2, 3회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요 나이대부터는 이렇게 붙이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잘 맞기도 하고요. 40대 이후이신 분들에게도 크림스킨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왜냐? 크림스킨은 피부의 기본, 장벽을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부어줘도 너무 좋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크림스킨은 엄마한테는 써보라고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하나 사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령대별로 어떻게 스킨케어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라네즈의 크림 스킨과 슬리핑 마스크팩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제품에 대한 내용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몇 회에 걸쳐서 크림 스킨 광고를 하면서 오늘 주제를 특별히 연령대별 스킨케어 방법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크림 스킨은 각각의 연령대에서 요구하는 유분의 양을 적합하게 맞춰주기에 너무 좋고 아직도 유수분 밸런스 맞추는 방법이 어려워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게 된 거예요. 이번에 패키지가 리뉴얼 되면서 뚜껑이 작아졌습니다. 내용물은 그대로고요. 더불어서 슬리핑 마스크팩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려 보았는데 이게 수분 느낌이 있으면서도 보습막을 싹 씌워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맑은 느낌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TS 진님이 그 라네즈의 모델이 되셨다고 해요. BTS 진실 그 진짜가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거에서 동질감 이렇게라도 한번 엮어보았습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크림스킨 구매하시면 선착순으로 포토북도 드리고 그 외 혜택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더불어서 오늘 광고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크림스킨 슬리핑 마스크팩 여러분들께 증정해드리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 내용도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 겨울에는 크림스킨 더더욱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써보신 분들은 계속 쭉 써주시면 되겠고요. 안 써보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